네, 97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요, 97강 1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매매계약 요게 포인트입니다. 매매계약 해제되기 전에 임대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 마쳤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 뭐 이 사람은 설사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어가지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가지고 소유권이 전 소유자 앞으로 원대 복귀가 된다 손치더라도 그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니까 원대 복귀된 소유자에 대해서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액은 엄한 사람한테 주고 말이지 또 자기가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건 또 엄한 사람한테 돌려받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좀 이해를 좀 하고요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니까요 전체로 다 펼쳐놓고 말씀드려볼게요. 다 펼쳐놓고요. 가처분 등기 사례분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처분 등기 사례분서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소유권, 건저당권, 임의경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매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게 A에서 B로 소유권이 스무스하게 넘어간 상태에서 C가 저당권 설정했다 하더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A와 B 간에 있어가지고 뭐 매매계약 체결하다가 어떤 이 계약 내용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A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B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C 저당권 설정하고 C가 이렇듯이 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누가 D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더라 했을 적에 이때 보면 이게 선의 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C 입장에서 B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인지하였으면요 이 C의 경매는 타당합니다. 이게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는 타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타당한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에 의해서 이 물건 낙찰받은 D는 뭐다?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건 지금부터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 C가 봐서는 B 사람 보니까 완전히 나쁜 사람이야. 악이야, 악이. 악이다 이랬을 적에는 이 저당권 효력이 일단 부인이 될 여지가 없잖아요. 있고 A는 뭐다? 나중에라도 자기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실 경매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선의 악의하고 뭐 제가 아까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있네, 임의경매는 또 공신력이 없네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잘 발생이 안 될 거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제가 여기서까지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보니까 가처분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 간에 있어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했단 말이죠. 근데 B 사람은 이 사람이 계약 내용을 이행을 안 하는 거야. 그럼 A는 얼큰해서 가처분 먼저 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가처분이란 것이 어디 다른 그 자료에서 보니까 말이야 가처분은 뭐 그러니까 누구 제3자한테 경고하는 그런 효력이 있답니다. 맞잖아요.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등기 딱 돼 있다면 C라는 사람이 저당권 담보 잡으려도 하려면 저당권 등기부등본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부등본 뚝 보니까 어머요 가처분에 돼 있네. 아이고 무서워라. 누구한테 제3자한테 경고하는 그런 효력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라는 사람 저당권 설정하였다더라. 그럼 이게 뭐 순위 보전에 또 효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처분 등기 되면요. 이게 무슨 뭐 가처분 등기 그 밑에다가 보면 말이죠. 뭐 전세권, 뭐 저당권 이런 설정 행위, 기타 이 모든 설정 행위를 뭐 금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설정해서 그러면 이 사람의 C의 저당권자로서 지위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맞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뻔하게 분명히 내가 가처분 했는데 가처분이 네가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확 너는 죽는 거야 말이지. 이런 경우라면 일단은 이 A라는 사람 말이죠. 이게 자기 어떤 권리를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사례 일부 방송 같은 경우 보면요. 내가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이 A라는 분이 가처분 등기를 했는데 언제 가처분 등기 했지?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뭐 봐가지고 여기 C가 이때 저당권 설정한 이때가 아니고 C가 이때 저당권 설정한 그 이후에 가처분 등기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봐가지고 가처분 등기하고 A 명의로 자기 앞에 소유권 가져왔잖아요, 그죠? 가져온 상태에서 뭐 일단 이 저당권자는 뭐다 이게 민법 548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뭐 제3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제3자의 지위를 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의 효력은 유효하다.
즉 뭐다 가처분에 의한 그 매매 계약 해제, 즉 가처분 이전에 일단 저당권 실증했다더라. 그러면 이 저당권이 이 지위는 부인이 안 되고, 근데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랬듯이 저당권 실증되었다더라. 그러면 이 가처분 요 저당권은 뭡니까 이게? 예. 가처분 이후니까 어떤 면에서 경고하는, 예고하는 거, 꼼짝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그런 예고성 발언이 어떤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럼 이때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가처분의 어떤 실익은 뭐 여기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보셨던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이겼네. 맨날 얘기합니다. 소유권에서 소유권 넘어온 상태에서 C가 저당권 실증하고 A가 나중에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청구권이니까 매매 계약 해제 전에 저당권 실증됐죠, 그죠? 그럼 이때 이것은 뭐다? 민법제 몇 조입니까? 548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제3자. 제3자가 누구다? 이게 건전한권이다. 그래서 상태에서 보니까 A 앞으로 비록 소유권이 넘어왔다 손치더라도 C가 이렇게 경매 신청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고 가처분은 말소가 된다. 왜냐면 제3자에 법조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보시죠. 어디 갔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그럼 이 사건 관련해 경매 정보지를 잠깐 잠깐만요. 경매 정보지를요. 여기 넘어가서 여기 있네요. 이게 동부 2021 타경인데요. 2011 타경에 경매 정보지에 의한 그 분석을 잠깐 해드릴게요. 동부 지방법원이고요. 2011 타경에 13,955호 13,955호 물건 번호가 어디 없노? 2011 타경인데 아이고 참 제가 2011 타경에 13,000 여기 있네요. 강동구 성내동에 소재하는 강동구 성내동에 소재하는 이것도 사건 번호 하나 매매 넣으시죠. 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방송할 때만 그냥 듣지 마시고요. 이런 대법원 사건 번호나 아니면 또 경매 사건 번호가 있으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보지를 열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경매 투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신다 그러면요, 내가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생력을 키워야 돼요. 누구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죠?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 내가 배팅하는 거야. 그래야 되니 맨날 뭐 할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언제까지 그 물어보시랍니까? 와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건 보시니까 2011 타경에 13,955호 임의경매 물건 번호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면요. 5억 5천만 원짜리인데 신모씨라는 분에서 6명 엉차라고 들었었잖아요. 3억 6,127만 원에 뭐 일단 낙찰된 것 같아요. 이건 뭐 낙찰된 금액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임차인이 뭐 있는 듯 한데요. 보니까 전부 다 둘 다 뭐 전입 날짜로 미뤄봐가지고 대항력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항력이 없다. 왜냐면요, 건전당권 2006년 4월 21일자 저당권 실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당권 실증을 하였다더라. 그러면 2006년 4월 24일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윤집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윤집님 해가지고 잠깐만요. 채팅창 볼게요. 윤집님이 들어오셨나요? 들어와 계시네요. 윤집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윤집님 같은 경우 저희가 1차 번개 모임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어딘가 그저께 경기도 모초에 있는 그 지역에 아파트 3억 1차 감정가 3억 7천만 원인가요? 그걸 가지고 3억 원선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뭐 제가 보더라도 한 3, 4천 이상의 어떤 차익은 분명히 생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요즘 보면 현재 2023년 6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아까도 뉴스 보니까요, 분양 가격이 높아지고 올라가고 막 분양 이런 이야기 합디다. 그러니까 아마도 기존의 아파트 가격도 이제 약간 꿈틀꿈틀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요, 지금 오늘도 보면 사실은 어려워요, 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민법 548조 1항에 뭐 단서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니 뭐하니.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요, 우리 윤집님처럼 해가지고요,
아까 좀 한태환 님도 저희 사무실에 마침 오셨는데, 좀 한태환 님 아까 입금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마치고 막바로 이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꽁 잡는 게 매잖아요. 그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거든. 굳이 뭐 어렵고 복잡하고, 판례도 없고 말이지. 길이 없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가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구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저는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질 필요는 없어요. 뭐 가지고.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물건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아파트든 뭐 빌라든 내가지고요. 뭐, 한 4, 5천 정도 차익이 생기면 괜찮잖아요, 봐가지고. 아니면 또 빌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높게 쓰더라도 한 돈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면은, 이 또한 뭐 나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법원 경매도 그냥 자연적인 어떤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물건이 있으니까 매각길 당일에 가서 입찰해요. 물론 어려운 거 막 복잡한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옛날에는 복잡한 거 좀 좋아했는데 이제는 봐가지고 이제 복잡한 게 싫더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게 싫은데 그래도 지분경매는 뭐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분경매 지금도 좋아요. 어쨌든 보셔가지고요. 앞으로도 이제 낙찰 받으셨다는 그런 아주 기쁜 소식들을 많이 제가 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공부도 하시고 낙찰도 받으시고 쓸데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돈도 버시고 우리는 이제 공부나 하는 나나주의보다는 공부도 하고 경매 투자해서 낙찰도 받고 말이죠. 하는 도도주의로 살아가심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들 들어와 계시네요. 어쨌든 뭐 일일이 다 호칭은 못 해드립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시니까 이거예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B입니다. B에 B. 그럼 앞에 A라는 이 소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A하고 B 간에 가름끼하고 나서 3월 29일 날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은행에서 저당권도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소유권이 2006년도 3월 달에 넘어갔는데 이분이 A거든. A 전 소유자. 2008년도 6월 달에 이게 가처분을 했다. 이게 너무 늦게 늑장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진정해가지고 B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 내용을 이행을 안 했다더라.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사기 문제는 우리 변론을 합니다. 해가지고 뭐 형사 고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쓸데없는 생각이니 그런 거 접어버리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때로는 내가 낙찰 받았을 때 내가 낭패를 보는가 안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A에 대해서 김모씨 이 사람 말에 사기다 해가지고 이런 건 의미가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가처분 넘기를 상당히 늦게 한 그 이후에 말이죠. 소유권이 이분이 A에 소유권 넘어왔어요. A가 2008년도 가처분해가지고 2011년도 4월 달에 소유권 넘어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하나은행에서 2011년 9월 달에요. 중간중간에 가압류라든지 건당권 두 건인데 제가 자료에는 한 건으로 표시했거든요. 전체적 흐름은 똑같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 이 하나은행은 뭐다 이게 민법 몇 조 548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제3자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은행의 담보권 실행 임의경매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그죠? 타당하다는 것은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고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저당권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담보권 실행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건 지금 제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니까, 담보권 설정 계약이 무효야. 또는 위조 서류에 의해 가지고 담보권 설정이 됐다 이거죠. 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조 서류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했다. 그럼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그걸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저당권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데 효력이 없는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말이지
이걸 경매를 진행시키니까 국가기관은 믿을 수 있잖아요. 이게 믿기는 뭘, 개뿔에는 뭘 믿어, 못 믿어요, 봐가지고. 이게 강제경매는요, 법원으로부터 여기 판결문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1차적으로 법원에,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그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요, 단지 뭐다, 법원에서 경매 대행을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법원에서는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공신력을 안 준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 건저당권 자체를 까발려보니까 이게 가짜네, 허위네, 근데 그게 경매가 진행됐단 말이야. 경매 진행돼가지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다. 낙찰 받고 대금 납부했습니다. 대금 납부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넘어왔잖아요. 그죠? 넘어왔는데 보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말이지. 무슨 소리냐? 뭐가 저당권자 절마가 되게 말이지. 완전히 나의 인감 도장을 위조를 해가지고 저당권을 지가 임의적으로 설정해가지고 담보권 실행했다. 따라서 네가 낙찰받는 건 꽝이야 해서 너는 죽어. 그러면 A는 죽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사건번 하나 적어드릴게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법원 경매가 이게 운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재수 안 좋으면요 가다 똥 밟아요. 똥 밟아. 그러니까 많다니까요. 봐가지고 이게 대법원 이게 2011 가나 다 2011 다 68,012호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보시게 되면요 담보권 설정 계약이 무효, 위조 서류에 의해서 담보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 근데 보니까 또 이게 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담보권은 유효했대요. 이게 담보권은 유효했다는 것보다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담보권은 유효했는데 경매가 유효했는데 경매 개시 전에, 이게 이런 사례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담보권은 유효했는데 경매 개시 전에 하니까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 되기 전에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해가지고 담보권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를 받았으니까 담보권은 당연히 소멸된 거 아닙니까? 소멸됐는데 그 소멸된 저당권으로서 이게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낙찰 받았어. 그런데 그 경매는 뭐 낙찰 받든지 말든지 그건 당연히 무효고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제경매는 공신력이 있다. 임의경매는 공신력이 없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밑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이걸 따로 한 파트로 해가지고 이게 또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 진짜 어떤 분들은 뭐 옛날에 제가 방송할 적에 영상물 밑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아놓으셨더라고. 에이씨 시청자들한테 겁박을 하냐고.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시청자분들한테 협박해서 제가 저한테 뭐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런 위험한 요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무슨 뭡니까? 이게 함정 같은 거 아예 쉬쉬하고 이야기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다가 말이지 내가 가다 똥 밟고 말이지 이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고 또 이거 보니까 강제경매 같은 경우도 보면요.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재판에 의한 판결문이자 판결문. 이게 이제 확정 판결인데,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경매 진행되는 거하고, 공정정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법원 앞에 가보시게 되면 공정인 사무실이 있거든요. 변호사들 몇 명이서 어울려가지고, 서류 같은 거 공정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문방구엄 있지 않습니까? 문방구엄에다 공정하면 공정엄이 됩니다. 이게 공정정서인데, 공정정서로의 경매 진행하다. 이것도 강제경매입니다. 근데 보니까 판결문에 의한 경매, 이것도 보면 강제경매라고. 근데 공정정서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데 무효. 이게 공정정서가 만약에 무효다, 효력이 없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 하더라. 근데 이게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는 이게 뭐 공정정서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인지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좀 알아놓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정정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더라 이게 낙찰자의 운명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간혹 발생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저쪽 어등부 쪽에서 컨설팅 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하고 저 한 몇 달 전에 전화 통화해 보니까 본인이 컨설팅에서 낙찰 받아줬는데 보니까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되는 그 어떤 그 채권이 효력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머리 아파하는 그런 통화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더 이상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다음부터 또 안종현 경매 스쿨 뭡니까 라이브 방송 시청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지기 때문에 자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강동구 성내동인데 이 동네도 어떤 뭐 개발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스카이뷰를 한번 볼까요? 아직 뭐 개발 그런 여진 근데 개발할 수도 있겠네요. 강동구 어딥니까? 천호역 천호동이니까 강동구청역 이쪽이 네. 여기 위치 괜찮은데 봐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이분 전 소유자 등기부등본 한번 볼까요? 잠깐 보시죠. 등기부등본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요 소유권 보존회가 이분이 전 소유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서 이분 넘어왔고 소유권 이전 다시 넘어왔잖아요. 넘어온 상태에서 가처분된 거야. 이분이 전 소유자잖아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 됐는데 일단 그 이후에 가지고 하나은행에서 경매를 담보권 실형을 하고 저당권의 저당권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거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 하나은행에서 그죠? 하나은행에서 이게 이분 같은 게 전 소유자로서 소유권 이전 됐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런 경우 간혹가다 경매 물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랬을 때 과연 이게 가처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내가 낙찰 받는다. 내가 낙찰 받았을 적에 과연 나의 소유권이 상실될 것이냐, 상실되지 않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 같은 거 이 정도 보시고요. 잠깐만요. 또 다른 자료를 여기 보시면 이거는 천상 오늘 또 9시가 되어버렸네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언제입니까? 6월 26일 날이네요,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수원지방법원 이 사건인데 이 사건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시 6월 26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삼산상호저축은행에서 건전한권 설정에 그 뒤에 C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가처분했는데 B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마도 전 그렇게 봅니다. C는요 A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모양이라. 이 가처분인데 우리 조금 전에 그 동부지방법원 사건 같은 경우는 요 A라는 사람이 즉 A와 B 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만약에 B 앞으로 소유권 넘어왔다면 A 이 사람이 가처분했잖아요. 근데 이게 엄하게 C라는 사람이 가처분을 했는데 뭐냐면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을 말소해라 이게지 말소. 말소하라. 그럼 뭐다? C는 뭐다? A한테 받을 돈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가처분 등기된 이전에 저당권 실승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산상호저축은행에서 경매 신청했고 C가 갑이 낙찰받고 C 가처분은 매각으로 말소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건전한권 설정 이후에 이렇듯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어떤 원상회복 청구권이더라 그랬을 적에는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계약 해제 이후에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었다면 그 권리는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일단 우리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게 제3자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거나 제3자가 이렇게 가처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가처분 들어올 수 있는 이건 같은 분명히 소유권인데 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를 해준다면 이 삼산상호저축은행에서 이런 돈 빌려주는 사람들 지위는 대단히 불안정해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가처분이 이게 효력이 있다 그러면요. 저 같아도요. 대출 뽑습니다. 저당권 설정해요. 그러고 나서 야 친구 불러 전부 가처분 해버려. 가처분 해가지고 그냥 확 이걸 무력화시켜버려야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금융 거래 측면에서 대단히 어떤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일단 수원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사건 번호를 오픈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경매 정보지를 좀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영상만 보시면 안 돼요. 같이 공부하시자는 것이죠. 그래서 2012 타경의 6089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하 6월 26일 날 98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고요.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